안녕하세요. 시원시원 마린보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해운대 베뉴부입니다. 남천 서밋이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센텀 르엘이 분양을 했습니다. 둘은 대형 평형 위주의 고가 아파트죠. 그런데요, 베뉴부는요, 그 약간 리미티드 느낌보다는 일반 아파트인데 입지가 상당히 좋은, 그래서 중산층보다는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입주를 할 것 같긴 한데, 여튼 중산층에서 뭔가 접근이 더 쉬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주자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센텀 르엘 그리고 남천 서밋의 경우에는 마린시티를 타겟층으로 한다라고 하면, 베뉴부는 그 주변에 있는 해운대 자이 아파트 그리고 센텀 폴의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에서 타겟층의 사람들이 이동하게끔 목표를 가지고 분양을 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해운대 베뉴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 2구역입니다. 일반 분양 완전 돌입하게 되었고요. 위치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해운대 백스코역, 그냥 바로 초근접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여러분들 아시죠? 지하철역에서 지상으로 나온 다음에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하철 지하에서 바로 아파트로 다이렉트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새겨 들으시고요. 그리고 타입은 59제곱미터가 25세대, 84제곱미터가 496세대, 그리고 99제곱미터가 108세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요, 지하 4층, 지상 48층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주변의 아파트가 25층에서 33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48층이다. 이 말은 뭐다? 다른 아파트를 뛰어넘고 광안대교의 뷰까지도 나올 수 있는 뷰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율 중요하죠. 2029년도 5월입니다. 그래서 약 4년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잘 아시다시피 660세대, 일반 분양은 629세대입니다. 그런데요,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조합이긴 한데 조합원들이 정말 작죠. 660세대 중에 629세대가 일반 분양이다라는 것. 주차 대수는 1.3대 1입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약 2대 1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1.3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약간 아쉬운 점은 있다라는 것 아시면서, 해운대 베뉴부의 교통 말씀드린 것처럼 백스코 바로 코앞입니다. 근데요, 이 아파트의 특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냥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에서 베뉴부를 깐다, 막 뭐라고 좀 씹는다 라고 한번 가정하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남천 서밋, 아예 고급 아파트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한 남천 서밋에서 백스코 여기에 있는 베뉴부를 깐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리미티드인데 너는 일반 아파트. 근데요, 베뉴부가 입지가 좋기 때문에 반격할 게 꼭 있습니다. 그 반격이 뭐냐? 야, 너네는 지하철역 멀잖아. 그리고 우리는 학군도 꽤 우수해. 여기 학군이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 그 베뉴부가 강동초등학교를 가는데 해림초등학교로 가면 더 좋긴 해요. 약간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해림초등학교가 선호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리고 중고는 해강중고, 그리고 뭐 해운대 중학교, 해운대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해강중고는 베뉴부에 가까이 있을 뿐더러 여기 그냥 마린시티 학군하고 중고는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죠.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군도 우리 괜찮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여기 베뉴부의 입지는요, 교통도 좋고 학군도 이만하면은 상급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백스코, 그리고 시립미술관, 생활체육센터 같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있죠. 폐선부지가 공원화됐잖아요. 10몇 킬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책로가 엄청 잘 돼 있다는 것. 상권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초역세권, 지하철 초역세권, 학군도 괜찮고 뒤로 장산도 있고 완전 가깝지는 않지만 백스코,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시립미술관 이런 것들이 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상권이 좀 약하지만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이 훨씬 더 상권, 약간 음식점 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이템이 되니까 사실 좋다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센텀 르엘이 야, 우리는 학군이 더 좋은데? 너네보다? 학교가 더 좋잖아 라고 해도 야, 우리도 학군 괜찮고 교통 괜찮고 뭔가 반격할 게 막 있다 라는 입지는 좋다. 그래서 베뉴브는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리미티드만큼 자재가 완전 고급지진 않다. 그리고 외관이 약간 일반 주상복합 느낌 난다. 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여기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로 승부 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세대수를 보겠는데요. 여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얼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조합원들이 가져간 타입은요, 당연히 인기가 좋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59 타입이 총 세대수 28세대 중에 일반 번향이 25세대입니다. 그래서 3세대를 조합원들이 들고 왔다. 그래서 59 타입 좀 괜찮으려나? 한번 생각하게 되고 84 타입 46세대 중에 44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조합이 2세대를 가져갔습니다. 84T도 좀 괜찮나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가장 평형대가 큰 99 타입 134세대 중에 108세대가 일반 분양합니다. 조합원들이 많이 들고 왔다 그죠? 26세대를 가져갔네요. 그럼 99 타입이 가장 인기가 좋으려냐? 이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배치도에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59 타입은요 103동입니다. 근데 103동을 설명하기 전에 101동 왼쪽으로 고가도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동은 101동보다는 102동, 102동보다는 103동, 고가도로에서 떨어진 곳이 더 선호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59A 타입, AB 타입이 있는 그 오른쪽에 이제 건물은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가 상가 건물이 있어요. 약 9층 정도 높이 제가 보니까 세어보니까 9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9층 높이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 방향 보시면 여기가 동부올림픽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20층이거든요. 그래서 20층을 뛰어넘게 되면은 광안대교 뷰가 보인다라는 거. 48층까지니까 20층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뷰는 탁 트여가지고 보일 것이다. 이것도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59 타입. 노구 타입이 남동 방향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59 타입이 인기가 나름대로 좋을 거고요. 84D 타입도 103동에 위치하고 고층은 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84D를 조합원들이 가져간 거고요. 99 타입이 당연히 가장 큰 면적이기 때문에 위치와 이런 것들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99 타입이 또 조합원들이 많이 선택한 타입이다 보시면 되고요. 일반 분양 나오는 물건에서는 84B 타입도 우리 101동, 102동에 있는 84B 타입도 고층으로 광안대교 뷰가 남향으로 트여 있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청약 전략에서는 84B도 괜찮을 거고. 자, 그래도 여기는 제가 결론적으로 조금 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좋은 놈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뒤에 분양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청약 전략은 철저하게 좋은 타입, 좋은 층을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다음 84E 타입 같은 경우에는 동서 방향입니다. 뷰가 동서 방향으로 나오는데 남향을 끼지 않아요. 그리고 북향도 바라보기 때문에 창이 북향으로 난 거는 제가 아니지만 동서 방향이기 때문에 또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질 것이다. 84C 타입은 서북 방향이기 때문에 C 타입도 선호도가 약간 낮아지겠죠. 그래서 청약 전략은 99 타입, 84B 타입, 59 타입인데요. 99 타입을 먼저 추천드리고 그 다음 59 타입. 59 타입은 세대수도 작아가지고 청약 경쟁률이 되게 높을 겁니다. 자, 그리고 84B 타입 그 다음 노려보시는 게 당연한 여러분들 전략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아파트 지어진 곳, 주상복합이라고 할게요. 주상복합 지어진 곳 이외에 건물의 면적이 없는 곳에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판매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커뮤니티 시설이 좋다거나 그리고 단지 내가 고급스럽게 1층 이렇게 필로티 구조가 고급스럽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세대 구성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큰 틀에서 눈여겨 한번 보시고요. 59 타입
84D 타입, 99 타입을 조합원들이 가져갔다. 나머지는 일반 분양 물건으로 다 나오는데요. 84B 타입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요, 뭐라고 되지? 84B 타입이 세수가 91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경쟁률이 나름 높겠죠. 저라면요, 99 타입을 노려보고 84D 타입, 84B 타입으로 한번 노려볼 듯 합니다. 오케이, 다음은 동호수 배치도인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실제로 여기는 해운대차이 2차에서 나오는 뷰입니다. 해운대차이 2차 아파트가 좀 더 언덕 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33층이 최고층 높이인데, 그런데 언덕에 있기 때문에 48층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서 딱 보시면은 해운대 2차에서의 어떤 이 뷰가 결국에는 우리 베뉴브의 전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한번 오른쪽 한번 보세요. 조합원들이 어디를 가져갔는지 보면은 우리가 99 타입 같은 경우에는 48층, 47층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46, 45, 44, 43, 42, 41은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남겨뒀나 봐요. 일반 분양을 위해서.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남겨놨다. 그래, 분양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고층, 로얄층을 남겨두고 그 밑으로도 조합원들이 40층부터 30층까지 조합원들이 쭉 가져갔고요. 또 빨간색 한번 볼게요. 59 타입. 59 타입을 보면요, 제일 최상층 3개 빼고는 물건이 남아있는데 20층을 넘어가야지만 동부 올림픽 아파트를 딱 제치고 뷰가 나오는데, 20층인데 20층이면은 많이 뷰가 직선 뷰로 보면은 하늘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뷰가 좀 약할 것이고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4, 5층 정도는 올라가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드론 띄워보십시오, 여러분. 오케이, 다음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어린이 놀이터, 북카페,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666세대에 뭘 바랍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커뮤니티 시설은 아주 좋은 건 아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베뉴브가 특화 마감재를 썼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마감재는 괜찮아. 마감재는 나름대로 잘 썼습니다. 뒤에 또 단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유명 명품 브랜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어떤 브랜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재는 괜찮다라고 결론 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마감재를 홍보를 해놨습니다. 수조는 뭘 썼고, 욕조는 또 어떤 제품을 썼고 라고 하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마감재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서밋이나 르엘 정도까지의 고급화는 아니지만 일반 아파트보다는 한 단계 윗등급은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해운대 베뉴브 스마트 클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클린 서비스인데, 보통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는 직접 버리러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이 이송 설비 시스템에 툭툭 넣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배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편리하겠죠. 불화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도를 살펴볼 건데요. 평면도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59 타입입니다. 59 타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관을 기점으로 쭉 들어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 드레스룸이 있다라는 것. 59 타입의 드레스룸 이렇게 크게 안 주잖아요. 그래서 드레스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원래 여기는 우리가 3종 주거지 같은 경우 일반 아파트라고 할게요. 그냥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 막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용적률이 한 270% 정도 미만으로 되면 일반 아파트, 그리고 용적률이 그 이상으로 되면 그냥 주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뭐 법적 요건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주상복합 개념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전용 면적, 그러니까 내부 면적이 좀 적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다. 평면도만 봐도 그냥 알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거실하고 침실하고 크기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침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닐까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침실 1, 2, 3 이 크기가 거실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방은 좀 작을 것이다. 거실하고 이런 실내 면적은 좀 작다. 그래도 드레스룸을 줬다 안 줬다? 드레스룸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스마트 클린 시스템 있죠. 그거는 주방 오른쪽에 이렇게 있게 되네요. 오케이, 이 정도 딱 보면 되고요. 그래도 4베이라서 나름대로 잘 뽑으려고 노력은 했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다음 84A 타입인데요. 84A 타입은 고층이 바다뷰 조망이 틈새 조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면도는 보시면 4베이라서 나름 장점이 있지만 뷰적인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좀 있죠. 현관 딱 들어오자마자 팬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 복도에도 팬트리가 하나 있다라는 것.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 드레스룸, 여기도 드레스룸은 제법 크기 좋다라는 것. 근데 주방 식당 보십시오. 주방 식당을 보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 새로운 어떤 스타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방을 보게 되면요, 대리석으로 된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아일랜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세로로 중간에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우리 아일랜드를요, 기존하고 똑같게 벽면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놓게 되면요, 이 면적,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되게 협소하고 뭔가 어색하고 좁게 느껴진다. 그래서 세로로 뽑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거실이 좀 작아요. 딱 모델하우스 가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아, 거실하고 방들이 좀 작네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 주복 형태는, 주상복합 형태는 원래 그냥 이렇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대신에 이제 드레스룸이 좀 크니까 거기에 대한 또 매력도는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84B 타입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타워형입니다. 여기 특징은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은 왼쪽에 팬트리가 있고, 그리고 복도에 오게 되면은 복도에도 팬트리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 침실 3개에다가 거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거실이 좀 작습니다. 그래도 여기를 가만 보면은 거실이 그나마 타워형은 좀 넓은 듯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거는 주방하고의 면적이 합쳐졌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현상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케이, 침실 1에 드레스룸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타워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타입인데요. 이 C타입은 B타입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는 방향만 좀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D타입인데요. D타입도 B, C, D까지 묶어가지고 실내의 형태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84E 타입입니다. 84E 타입, 얘는 좀 독특하죠. 이게 뭐냐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거실을 기준으로 3베이라고 하면 거실이 있고 방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근데 얘는 거실과 방이 하나가 있고 방 2개가 뒤로 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실을 기준으로 4베이를 만드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뒷부분으로, 뒤로 침실 3, 2, 주방, 안방 일부, 이렇게 4베이를 만든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특징은 현관 들어가면 팬트리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신발장이 있죠. 그리고 거실로 오게 되면은 여기는 딱 보면은 거실이 좀 큽니다. 다른 침실 2, 3보다 거실이 크잖아요. 그리고 주방 식당도 큽니다. 우리 84A 타입보다 막상 들어가면은 훨씬 여러분들 눈에 익는 구조다라는 것. 그리고 침실 1에 드레스룸도 꽤 넓게 줬다. 근데 84E는 뭐였다? 제일 뒤쪽에 붙어서 동서의 어떤 뷰가 나오는, 그래서 정확하게 남향을 끼고 있지 않은 단점이 있긴 한데요. 의외로 구조는 나쁘지 않다, 이 타입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9 타입입니다. 가장 평형대가 큰 40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99 타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33평인데 일반 아파트 33평의 어떤 면적과 비슷한데 좀 더 고급스러우면서 침실에 큰 드레스룸이 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99 타입 40평이라고 하면은 좀 면적이 좀 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상복합의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면적이 조금 좁을 수밖에 없고, 33평, 우리가 일반적으로 84 타입이라고 하죠. 그 정도의 면적이지만 고급스럽고
침실 1에 드레스룸이 있다라고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를 드리고요. 현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있다. 조금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왼쪽에 팬트리가 있고 침실 3, 침실 2 타워형으로 거실, 주방, 식당이 있는데요. 이 거실은요, 주방, 식당과 평행하게 이렇게 약간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야 되는데 이 거리는 주방, 식당과 거리는 좀 작으면서 대신 직사각형 형태로 약간 길이가 좀 길다. 폭은 작고 길이는 긴 거실 형태를 가진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 타입은 거실과 침실 사이에 다용도실이 하나 있게 된다. 그죠? 오케이. 렛츠고! 99 타입까지 봤고요. 다음은 우리가 84A 타입 모델하우스 엿보기인데요. 한번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이게 84A 타입인데 소파 하나 놓고 나니까 별 공간이 좀 없죠. 좀 좁은 건 맞다라는 것. 하지만 전체적으로 화이트 계열로 뭔가 일반 아파트보다 바닥 마감부터 해서 벽지까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난다.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을 침실 2개를 터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 모델하우스 가서 방을 텄다. 2번, 3번 방을 터서 하나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면적이 무조건 좁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룰입니다, 그거는. 화장실까지. 그리고 들어갈 때 우리 중문 있고요. 약간 이렇게 라이팅. 그러니까 상판과 하판 사이, 선반 사이에 라이팅으로 효과를 냈다, 그죠? 괜찮나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죠?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우리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84B 타입도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약간 일본식 다다미실 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형태도 방이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좁기 때문에 최대한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을 얘네들이 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방에 침대도 1인 침대로 이렇게 놔뒀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느낌은 깔끔하다라는 것.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자재를 당연히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9 타입인데요. 99 타입은 우리 84 타입보다 한 단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확실히 받게 됩니다. 독일제, 프랑스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저는 뭐 가구의 종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서 인테리어 쪽 약간 그 가구에 대한 메이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여튼 좀 좋은 자재를 썼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복도에 봤을 때도 확실히 좀 깔끔하고 또 뭔가 이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죠. 그래서 남천 서밋과 일반 아파트의 그 경계 사이에 고급스러움은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분양가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요. 베뉴브 해운대 분양가인데요. 머리를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잘 썼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잘 썼냐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일단 계약금은 전체 분양가의 5%만 냅니다. 이 자체도 머리를 잘 썼죠. 남천 서밋도 그랬고, 그리고 센텀 리버파크 센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분양가의 5%만 내면은 그냥 입주 때까지 쭉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장점, 투자금을 적게 해서 분양을 쉽게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썼다라는 거고요. 59 타입 분양가가 8억 3천부터 8억 8천이고요. 84 타입 분양 가격이 12억 7천부터 13억 7천입니다. 99 타입은요, 15억 9천부터 17억 3억입니다. 근데 이 분양 가격을 보면 얘네들이 얼마나 머리를 잘 썼냐면은 주변의 해운대 자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센텀 포레 아파트 이 근처는 59 타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푸르지오 더원 해운대역에 있는, 그리고 센텀 두산 위브 정도가 59 타입이 있거든요. 주변에 59 타입이 잘 없습니다. 걔네들 가격, 해운대 자이 아파트의 가격이 7억대입니다. 그런데 8억 3천부터 8억 8천까지 확장비는 약 2천만 원 정도 각각 더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 있는 입지가 좋은 신축, 준신축이라고 할게요. 준신축, 비교할 만한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을 약 15% 정도 딱 올려놨어요. 머리를 잘 쓴 겁니다. 84 타입 12억 7천부터 13억 7천인데요. 해운대 자이 아파트 84 타입이요.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낫겠네요. 저층은 좀 더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10억에서 한 12억 정도란 말이에요. 얘도 분양 가격이 약 15% 정도 딱 높게 책정해 놨다. 99 타입은요 15억 9천부터 17억 3천인데요. 해운대 자이 아파트 얘는 조금 더 평형대가 큽니다. 45평 전용 면적이 조금 더 넓은 애들이 15억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99 타입조차도 약간 분양 가격을 15% 정도 높게 책정해 놨다. 그런데 분양 가격이 엄청 높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분양자, 그러니까 수분양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양받는 입장이 아니라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설사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분양 가격이 약간 비싸서 미분양이 나지만 결국 완판되는 게 좋겠습니까? 분양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사람들이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고 초기 프리미엄이 많이 붙게끔 해서 내 먹거리를 작게 세팅하는 게 잘한 겁니까? 어느 게 나아요? 당연히 미분양이 약간 나지만 고분양이더라도 결국에는 완판되는 구조가 낫잖아요, 그죠? 딱 그 전략을 쓴 겁니다. 비판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안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약간 투자 쪽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그래서요. 프리미엄이요. 붙나요? 안 붙나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머리를 잘 썼다라는 건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없고 아주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는 맞다라는 것. 막상 가보면 좀 좁은데? 자재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좁은데? 가격은 좀 비싼데? 하지만 신축에 고층은 뷰가 나오고 바다 뷰가 나오고 최상의 입지 중 한 곳은 맞잖아요. 신축 아파트 들어서는 입지 중에 최근 들어서 리미티드 말고 사실 뭐 남천 서밋이 입지면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남천 서밋이 분양 가격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급하니까. 그 옆에 있는 대연 서밋 가격, 남천 자이 가격을 보면 14억 정도 되는데 더 비싸거든요. 얘가 더 비싸. 비슷한 면도 없잖아 있고 또 고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더 비싼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근데요 알고 보면은 입지가 우리 백스코역은요 절대 뒤지지 않아요. 남천 서밋에 위치하고 절대 뒤처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하철역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싼 곳은 맞습니다. 여기는 그냥 지하철역 바로 코앞이라고.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분양 가격은 책정을 엄청나게 잘 해놨다. 결국에는 미분양이 나지만 완판되게끔 책정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코니 확장 금액인데요. 대략적으로 59 타입은 1,600만원, 84 타입은 2,200만원, 99 타입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양 조건을 살펴보겠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1차 계약금은 2천만원이고요. 2차 계약금은요. 총 분양 가격의 결국 5%, 그러니까 5% 가격에 2천만원 1차 금을 낸 그 이외의 금액을 내시면 된다라는 거. 총 계약금은 계약금 5%, 그리고 중도금은 60% 무이자 혜택,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발코니 확장 시, 근데 발코니 확장은 사람들이 다 하니까 시스템 에어컨은 그냥 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전 품목 무상 제공인데요. 일부 가전, 침실 바닥 옵션 제외인데 여기는 옵션 장난은 엄청 많이 치지는 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부분이 실제적으로 모델하우스에 가보시면은 유상 옵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공급 9월 29일, 1순위 9월 30일, 2순위 10월 1일이다. 계약금 5% 조건. 이 조건이 투자자다 아니면 실거주자들의 어떤 마음을 설레게 하고 계약률을 높이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이게 잘 통해요, 여러분. 계약금 5%가 엄청 잘 통합니다. 여기에 돈 작게 들어간다고 그냥 내가 미래에 한번 이사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은 일단 계약하고 보자. 프리미엄 붙을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프리미엄만 노리고 또 이렇게 계약금 5%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게 되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이제 베니브 해운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저만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완판. 완판은요, 베뉴브는 결국 완판될 것. 이건 남천 서밋하고 지금 센텀 르레하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완판될 거예요. 얘네들이 전략이 뭔가? 이게 베뉴브 해운대 분양가를 살펴보면요, 저층하고 고층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5구 타입을 보면은 저층 8억 3천, 고층 8억 8천. 얼마 차이입니까? 5천만 원 차이죠. 84 타입을 보면요, 12억 7천 저층, 13억 7천 고층입니다. 1억 차이입니다. 저기 완전 저층, 뷰가 절대 나오지 않는 도로에 딱 붙어있는 저층하고 뷰가 나오는 특급 로얄층의 고층하고 가격 1억 차이, 10%가 채 나지 않습니다. 뷰가, 바다 뷰가 고층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분양가 10% 차이가 안 나는 거는 적게 차이 나는 건데, 세상에 이 바다 뷰가 나오는데도 우리 바다 뷰에 대한 프리미엄 값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도 1억밖에 차이 안 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 전략을 지금 어떻게 썼냐 라면은, 고층하고 저층하고 가격 차이가 적게 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고층 받겠어요? 저층 받겠어요? 고층 선택이 훨씬 쉬워지겠죠. 이 고층은 이거 바다뷰도 나오는데 분양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좀 많이 하겠어요? 계약률이 좀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저만의 생각인데, 얘네들 분양 전략이 일단 고층 다 완판시키는 거예요. 고층, 뷰 나오는 고층 쭉 다 완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중저층이 일부 남아있다 하더라도 생각해보세요. 고층이 완판됐으니까 중층도 좀 쉽게 나가겠습니까? 저층은 일부 남아있다 하더라도 중고층으로 분양을 빨리 시키고 나머지는 미분양이 나더라도 천천히 분양하겠다라는 이 시행 건설 쪽에 어떤 핵심 전략을 제가 깨뜨려 봤을까요? 맞나요? 아닐까요? 저만의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베뉴브 해운대 분석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판 된다 안 된다? 저는 결국 베뉴브는 완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평형이 한 번에 소진되지는 않겠지만 줍줍 물량까지 포함하면은 몇 달 이내로 그래도 완판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 매진은 어려워도 결국 너무 장기로 보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완판된다. 왜냐면요, 내가 신축에 살고 있는데 이제 연식이 10년차 정도 됐다. 주변에 해운대 자이 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신축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살고 싶죠. 분양 가격은요 15% 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베뉴브로 갈아타는 수요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해운대 자이 아파트, 센텀 폴에, 광안리로 넘어오면요, 광안 쌍용부터 해서 많습니다. 타겟된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한 2, 3억 정도 더 들여서 갈아타기를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신축 아파트 중에 이 자녀를 좀 키워놓고 40평대 필요 없다 그거야. 평수가 약간 작아져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지가 괜찮은 40평대 아파트 가격이 한 15억 정도부터 14, 15억에서 많이 시작해요. 그러면 방 4개를 포기하고 방 3개로 오더라도 고층에 입지가 좋고 자재가 고급스러운 베뉴브 선택해볼까? 이런 수요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완판된다는 것. 그리고 입지 자체는 상당히 그냥 좋다. 여기는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해운대 신축 아파트가 정말 그 숫자가 적다라는 것. 입지는 이 정도면은 뛰어난 게 아니고 아주 뛰어난 건 반드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층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 계약 조건은요, 계약금 5%죠. 이게 상당히 장점이 된다라는 것. 투자 수요를 끌어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비교 단지 평가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추천한 분양권은 양정자이 그리고 대연 DIL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추천하냐고요? 여기는 나름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어요. 왜냐면 분양 가격이 높은 건 맞다라는 것. 그래서 시행 건설 쪽에서 일반 수요자, 그러니까 분양자들의 먹거리를 일부 당겨갔다는 것.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는 미래 시세 차익이, 그러니까 결국 부산장이 상승하는 시기가 와야 프리미엄이 탁 더 올라간다는 것. 하지만 완판은 결국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물건이 100% 완판됐는데 프리미엄이 안 붙겠습니까? 당연히 붙죠.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500, 1000 이렇게 안 붙습니다. 몇천 단위, 로얄은 기본 1억 단위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투기 수요도 반드시 붙는다라는 것. 그 다음 분양가. 분양가는 해운대 자이가 84 타입이 10억에서 11억 정도,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베뉴브는 13억에서 14억 분양가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상승장에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투자를 전국적으로 많이 하면서 느낀 건데, 부산 아파트가 5천만 원 정도 올라갔다, 일반 아파트가. 그럼 여기 프리미엄은 좀 더 많이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분양권, 특히 선호도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대표하는 입지다라고 생각하면은 분양권 프리미엄은 더 많이 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서면 4만, 그리고 서면 4만 여러분 아시죠? 진구에 있는, 그리고 부산대 4만, 대표적으로 4만 브랜드에서는 이 아파트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서면도 그렇고 부산대도 그렇고 이 4만들이 부산장 상승에 맞물려서 프리미엄이 확 올라갔다가 입주장에 만약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대신 분양권은 프리미엄 꺾이는 그 속도가 과합니다. 올라갈 때도 씩씩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씩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서면 4만 제 기억에 프리미엄이 초기에 1500? 이 정도 붙어 있다가, 그리고 최대 올라갔을 때 1억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입주장에 좀 저층 같은 경우에는 다시 프리미엄이 800, 1000까지도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 분양권은 가격 출렁임이 좀 높다라는 것. 그리고 시공사, 시행사 입장에서 제가 이거는 그냥 지인에게 들은 건데요. 사만에 제 친한 친구가 건설 쪽에 근무를 합니다.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사만이 현금 보유량이 좀 많다라는 것. 그리고 사만이 잘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입지가 나름대로 장점인 입지를 잘 선택해서 분양 가격을 살짝 높여가지고 분양을 잘합니다. 서면 4만, 부산대 4만, 결국에는 다 완판됐었잖아요. 분양 가격 다 높다고 초기에는 미분양이 있었던 다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한다. 4만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는 것. 하이엔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 단지는요, 일부 하이엔드가 당연히 맞습니다. 자재는 고급스러운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강점, 자재 자체의 강점은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좀 적다라는 것, 작다라는 것. 근데 면적이 작은 것은요, 주상복합의 그냥 특징적인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면 푸르지오 도곤이 자재도 좀 고급스럽게 쓰면서 면적도 좀 넓었던 것 같네요. 그만한 전용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면적까지는 베뉴브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해석을 한번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들은 여러분 체감 분양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그냥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존 신축 아파트보다 바로 옆에 분양하는데 더 분양 가격이 낮네, 로또 청약이다, 이렇게 되는 건요,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을 때 정부가 강제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높이지 못하게끔 눌렀을 때나 가능한 거고요. 지금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 체감 분양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입지가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판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뉴브 해운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공간 자체가 제가 속 시원하게 말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말할 것들 디테일하게 말하고자 하면은 말할 게 엄청 많은데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못다한 말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센텀 르엘이 낫나요? 베뉴브 해운대가 낫나요? 남천 서밋이 투자 가치로 더 높나요? 이런 것들. 그리고 베뉴브는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팔아야 될까요? 매도 전략,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멤버십 영상에서 방금 좀 디테일한 분석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